안녕하세요. 송파복지센터 이종란 김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채원 선생님, 혹시 정월 대보름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아니요, 정월 대보름은 처음 듣는데요. 언제예요? 정월 대보름을 모르는구나. 네. 오늘이에요. 오늘. 그러면 정월 대보름에 하는 행사는 있나요? 그렇죠. 예, 지금 아마 인터넷 찾아봐도 수많은 정월 대보름 행사에 대한 내용이 있을 텐데요. 나만 해도 어릴 적 추억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김채원 선생 그럴 줄 알고 내가 회원님 몇 분한테 정월 대보름에 대한 사연을 좀 받아왔어요. 그래서 함께 그때 그 시절 추억으로 한번 같이 떠나볼까요? 네, 좋아요. 그럼 출발! 우선 첫 번째로 박정돈 회원님이 보내준 사연입니다. 친구들이랑 김장해 놓은 김장독에서 김치 훔치고 밥 훔쳐서 친구들이랑 깔깔대며 먹고 동네 뚝방에 나가서 불놀이하고 놀았던 추억들이 있지요. 그럼 두 번째 사연 이민영 회원님입니다. 대보름 전날 밤은 잠을 자지 않았고 잠을 자면 눈썹이 휘어진다고 해서 가족이 모여 꼬박 날을 세우면서 윷놀이, 화투놀이 등을 하지요. 복조리를 걸어놓기도 하고 새집 이상에서 잡곡밥을 얻어와 먹습니다. 또 더위팔이라고 해서 만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 대답하면 네 더위하며 자기 더위를 팔아 한 해 더위를 면한다고 합니다. 보름날 아침에는 귀 밝기 술이라고 해서 가족들이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보름 전날 밤에는 이웃마을 젊은이들과 편을 갈라 쥐불놀이를 하면서 불싸움을 하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쥐불놀이는 화재 위험 때문에 금지되었습니다. 이종란 선생님, 더위팔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위팔이는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한테 내가 먼저 더위를 파는 거예요. 그리고 더위를 팔면 그해 더위를 덜 탄다고 해서 했던 풍속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친구를 만나면 눈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네. 저 친구가 먼저 하기 전에 내 더위 사가라. 네. 이제 이렇게 네. 하고 깔깔거리고 웃고 또 당한 사람은 분해서 쫓아오고 네.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저도 이번 여름에 친구한테 한번 해봐야겠어요. 내 더위 여름에 하면 안 되고요. 그래? 오늘 해야 돼요. 오늘 한번 해야겠어요. 세 번째 사연은요, 정성모 선생님의 사연입니다. 밥이나 떡을 훔쳐 먹기도 했지요. 좀 심했던 것은 떡을 시루째. 네. 그것도 장독대에 위한다고 놓은 것을 거기에 또 쥐불놀이 겸 동네끼리 패싸움도 하곤 했답니다. 장독대에 위한다고 놓은 게 뭔가요? 저도 이 정확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머니가 장독대 위에 안수 떠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네, 봤어요. 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물 한 그릇 정한수 떠놓고 가족들의 무탈하기, 뭐 자녀가 뭐 장원급제하기, 뭐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아마 그와 유사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월 대보름은 1년간의 무탈함, 가족들의 건강과 복을 비는 날이었으니까 아마 그 팥시루 떡을 해서 올려놓고 그런 기원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풍속처럼 매년 진행했겠네요. 그건 아마 집집마다 좀 다르지 않았을까 싶고, 저는 이제 그런 거는 못 봤어요. 네네. 그러셨군요. 네, 그럼 네 번째 사연은 김남순 회원님의 사연입니다. 어린 시절 보름날은 친구들과 들판에서 쥐불놀이 하면서 보름달을 떠오르기를 기다립니다. 어린 시절에는 달님께 빌기만 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었지요. 오곡밥엔 나물 반찬, 생선조림도 한 사람에 한 마리, 김도 전장으로 구워 양념간장에 찍어서 먹는 맛은 참 맛났지요.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들을 간직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세대는 복된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추억이 별로 없는 거, 나눌 수 있는 동화 같고 행복한 추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문화의 혜택은 많이 보지만. 맞아요. 근데
김채원 선생님 20대 그죠? 네, 맞아요. 20대한테 물어보니까 정월대보름이 뭐예요? 라고 묻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그게 같은 시대에 사는데 세대가 이렇게 많이 갈리고 이런 추억이 없구나 하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아쉽고 정말 이런 거 몰랐다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다섯 번째 사연으로 고전 읽기 신용백 선생님의 사연입니다. 대보름에 불놀이 중에서 쥐 구멍에다가 마른 풀잎, 마른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놓으면 연기 때문에 쥐들이 탈출을 하는 것, 그걸 잡는 재미가 무엇보다 컸습니다. 식량이 궁하던 시절이라서 쥐를 잡으면 한 사람 먹을 것을 찾아온다고 어른들이 칭찬했던 거 생각납니다.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고 신기해서 쥐를 먹는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는 어려서 다행히 못 먹어보셨고 형님들이 드시면서 소고기 맛이 난다며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아, 쥐를 잡아먹는다고요? 옛날에 쥐가 많아서 뭐 학교에서 쥐 잡아오기 뭐 이런 것도 했다는데 이정란 선생님은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쥐 잡아오기는 없었는데 쥐 잡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쥐 잡는 날에는 그러니까는 이게 아마 한꺼번에 일망타진을 하기 위해서 쥐 잡는 날을 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그 쥐를 먹는지는 저도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러게요. 특히 소고기 맛이 난다고 하니까 살짝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여섯 번째는 김영숙 회원님의 사연입니다. 전 음력 1월 15일 대보름날 제가 태어난 날이었기에 먹거리 추억이 있습니다. 6.25 난리 세대로 먹거리가 귀했지요. 저의 생일날엔 맛있는 김으로 싼 오곡이 가득한 커다란 김밥 덩어리를 빼놓지 않고 먹었던 기억으로 참 감사하다는 생각과 형제들의 부러움도 뒤따랐답니다. 아우, 정월 대보름날이 생신이셨네요. 와, 그럼 오늘이잖아요. 맞아요. 생신 축하드려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지금 정월 대보름 그 사연을 들어보면 김을 싸먹는다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복을 싸먹는다고 했어요. 쌈을 싸먹는 거를. 그래서 그 김에 오곡밥을 싸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김을 요즘은 다들 이제 사서 먹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엄마가 김에다가 들기름을 바르고 소금을 뿌려서 속세에 넣어서 구워주던 시절이니까 정말 맛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복을 싼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김이 빠지지 않았고 또 혹은 피마자 잎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그 아주까리 모르죠. 피마자 나물도 이제 이렇게 싸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먹었던 피마자 나물이 참 맛있었던 것 같아서 저도 그 생각이 나서 한번 해봤는데 그 맛이 안 나요. 안 나더라고요. 김영숙 회원님은 정말 정월 대보름이 생신날이니 못 먹을 수가 없었겠네요. 정말 좋은 날에 태어나셨네요. 그니까요. 이준환 선생님도 정월 대보름에 추억이 있으신가요? 그쵸. 그날은 이제 오곡밥을 훔쳐 먹으러 다녀요. 집에서 실컷 먹고 또 밤이면 언니 동생들이랑 다 같이 모여가지고 큰 양푼 한 사람이 들고요. 다 각자 자기 숟가락을 들고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집마다 부엌에 살금살금 들어가서 이제 망을 보고 밥을 푸고 또 나물을 골고루 담아요. 그렇게 몇 집을 돌아다니면서 밥을 훔친 다음에 한 곳에 모여서 그걸 비벼서 다 같이 가지고 온 숟가락으로 먹었는데 집에서 먹은 밥보다 어찌 그렇게 맛이 있는지 저녁을 한 그릇 뚝딱 먹고 왔는데 먹은 건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그 양푼을 막 박박 긁으면서
다 나누어 먹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어요. 맛있었어요. 궁금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훔쳐 먹었다 그러는데 동네 어머니들이 훔쳐 가도록 다 준비를 해 놓으셨던 게 아니까. 맞아요.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그 어린이날 같은 느낌이었겠네요. 그쵸. 그렇게도 볼 수 있죠. 맞아요. 근데 가장 지금도 머릿속에 동화처럼 남아있는 건 달이 엄청 컸어요. 그럴 것 같아요. 엄청 커서 밤인데도 세상이 다 보이고, 그랬는데 그 어른들이 왜 그 달 안에 토끼가 있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토끼가 방아를 찍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달을 봐서 그런지 정말 토끼가 방아를 찍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이런 동화 같은 추억이 있는 정월 대보름을 저는 모르고 있었다니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아름다운 문화가 잘 계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채연 선생님 정말 고마운 말이네요. 시대에 따라 변화는 있겠지만 이런 절기 행사가 전승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회원님들 대보름을 맞이하여 꽤나마 부럽 나누기라도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였었는데 오미크론 확산으로 대면이 불가하여 너무 아쉬운 마음에 회원님들의 정월 대보름 사연을 담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지만 함께 하고픈 마음으로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무탈하시기를 송파복지센터 직원들이 두 손 모아 기원 드립니다. 회원님들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다시 만날 그날까지 무탈하게 계시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까지 송파복지센터 김채원 이종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정월 대보름!